그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또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학문적으로 나온 단어인가요? 좀 그 얘기를 하도 많이 하기는. 이제 political 네. efficacy라고 그래가지고 네. 뭐 지금 이제 워낙에 최근 들어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제 보통 외적 효능감, 내적 효능감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의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해봤을 때 나의 교육 수준이라든가 어떤 나의 어떤 그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정치에 내가 생각하는 정치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내적인 효능감이 있는 것이고 나는 학력도 너무 낮고 난 정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관심도 없어서 정치에 대해서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 네.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네. 사람은 내적 효능감이 없는 거죠. 네. 반대 외적 효능감은 뭐냐면은 이게 정치인들을 바라보거나 정당 정치 제도를 봤을 때 정치 기구들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은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좀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 들어준다 라는 느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외적 효능감을 느끼는 것이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줘도 저 사람들은 뭐 나한테 신경도 안 써. 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외적 효능감이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정치적 효능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적 정치 효능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공직해도 저보단 잘하겠어 이러면 굉장히 그 내적 정치 효능감이 높은 사람을 뜻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치하는 네. 걸 봤을 때, 저분들이 정치하시는 걸 보니까 저보단 나아. 저 정도는 나도 하겠네. 네. 라는 생각이 들면은 네. 나는 좀 이제 내적 효능감을 느끼고 네.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사실 좀 합리적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네. 우리 국대 축구 선수들이 슈팅했는데 빗나갔다 맞아요. 그러면 그런 야 그거밖에 못 차. 내가 차도 그만큼 차겠다. 이런 식의 내적 효능감이 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내적 효능감 지표가 꼭 객관적 사실을 반영하는 건 아니에요. 네. 효능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심리학에서 개발된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자기 자신을 토론에서 어떻게 이만큼 하겠다. 생각하는지. 우리 보면서 토론의 KBS 효능감이- 정치합시다 뭐냐 내가 나가서 해도 저거보다는 잘하겠다 이러면 굉장히 토론의 내적 정치 해석이 왜 나갔어? 내적 토론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정부의 일에 발언권이 없다. 이렇게 되게 소심해지면 이제 외적 정치 효능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운영 최종 발언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믿으면 외적 정치 효능감이 높아지는 거고. 네. 저런 질문들을 통해서 나의 효능감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내가 웬만한 정치인 못지않게 나도 네. 정책 결정에 참여할 만한 능력이 있고 네네. 그럼 내가 이렇게 시민으로서 발언을 하면은 정치인들이나 정당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그 사회는 정치 효능감이 높은 사회인 거죠. 이를테면 이런 네네. 거죠. 우리가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원을 뽑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문제가 그거예요. 이 국민의 대표가 내가 이제 뽑아준 사람이니까 내 의견을 항상 물어보고 행위를 할 거냐. 네. 아니면 내가 뽑아준 만큼 그 사람은 4년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앞에 거를 이제 위임이라 그러고 뒤에 거를 수탁이라 그러는데 이 위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항상 물어봐야 돼요. 국민들한테. 내가 이렇게 그 행위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책에 이런 결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은 그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기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역구라는 게 있으면 지역구에서 지역구 주민들한테 내가 이런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나의 어느 정도의 자율성은 있지만 그리고 유권자들이 얼마나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고 지지를 해주고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물어보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 지역구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적 효능감 또는 외적 효능감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4년 투표해서 딱 찍으면 4년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물어보지 않고 뭐 자기가 주어진 권한이니까 열심히 해요. 그 열심히 하는데 마음대로 하지. 네. 그 마음대로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국민들의 의사나 유권자들의 의사와 괴리될 경우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바로잡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교수님이 왔다 갔다 하신다 좀. 네네. 아까는 뭐 지지층만 보고 하는 정치가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를 뽑아준 사람한테 위임받은 거 일단은 그렇지 그러면 않지. 일단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뭐라 그러냐면 뽑아줄 때는 진보적 정책만 애써서 뽑아줬는데 되고 나서는 나는 온 국민을 보면서 해야 되니까 뭐 보수적인 제안도 받아들여서 할래요 이러면 그 사람은 금방 익히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박 교수님 아까 말씀은 당위적으로는 그런 게 좋을지 몰라요. 이런 리더십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근데 현실의 정치에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 정치를 볼 때 리더십 문제를 왜 대통령은 온 국민의 대통령인데 자기 지지층만 바라든가 어느 정당의 당대표는 왜 집토끼만 바라든가 이런 식의 비아냥이 너무 많이 쏟아지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내 지지층의 의견